네, 고민 119. 오늘의 고민은 40대 머리숱이 얇아졌다고 느껴진다면 탈모 초기의 신호와 현실적인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의 제목은 정수리가 비치고 가르마가 변화됐어요. 머리카락 빠짐이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전보다 머리가 좀 비어 보이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조명 때문일 수도 있고, 머리를 감고 막 말린 직후라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미용 20년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드라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가 많이 빠져 있었어요. 뜨거운 바람으로 말렸을 때 굉장히 특히 정수리 쪽이 머리가 빠진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를 안 씁니다. 드라이를 안 쓰고 자연 바람으로 말리거나 선풍기 바람으로 말리는 게 아주 적합합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정수리 사진을 찍어보고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하네요. 예전보다 두피가 더 보이는 것 같고 머리를 넘길 때 볼륨이 예전 같지 않으며 샴푸를 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저 역시 많은 분들이 그렇듯 처음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40대 머리숱이 얇아짐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몸에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간과하면 안 돼요. 특히 정수리 비침이 심해지거나 가르마가 넓어 보이거나 앞머리선이 조금씩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40대의 머리가 얇아지는 이유는 4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모발 굵기와 탄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다양한 원인이 많겠죠?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는데 대부분 유전인 경우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급격한 다이어트 했을 때 영양 불균형으로 머리가 많이 빠지죠. 또 컨디션이 저하됐거나 두피가 염증이 있거나 관리 부족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두피에 굉장히 뾰루지 같은 게 많아요. 철분, 갑상선 등 건강 상태가 변화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머리숱이 얇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유전성 탈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반대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원인을 추측만 하지 말고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입니다. 머리숱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거울만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날마다 자기 얼굴을 보기 때문이죠.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같은 조명, 같은 각도에서 한 달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근데 한 달 간격도 좀 짧은 것 같대요. 정수리 사진, 가르마 사진, 앞머리 사진. 이 세 가지만 기록해도 변화가 꽤 명확해 보이죠. 어,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머리가 많아요. 머리를 안 쓰는 거지는 어때요? 대머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자주 안 감아요. 거지들은. 제가 또 미용 경험에 의하면 머리를 너무 자주 감아도 그 샴푸 속에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감을 때 좀 우리가 꼼꼼하게 감고 아침에는 바쁘다 보니까 머리를 대충 헹구게 돼요. 그 샴푸 성분들을 꼼꼼하게 안 헹궜을 때 계면 활성제 성분이 두피 속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아침에는 바쁘다 보니까 대충 막 급하게 씻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게 좋다. 그래서 아침에 또 감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는 그렇게 유분기만 살짝 머릿속에 돌 텐데 또 감는 사람이 있는데 또 감지 않길 바래요. 그럼 어떻게 감느냐? 머리가 아침에는 이제 막 헝클어져 있잖아요. 물로만 감는다. 예, 저도 물로만 가볍게 헹구고요. 그러면 스타일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사진을 찍을 땐 정수리, 가르마, 앞머리 이렇게 세 군데 앞머리 찍고 가르마 찍고 그 다음에 정수리 찍고 대부분 뒤통수는 머리숱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계속 들여다보잖아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이 기록이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아주 쉬운 기준이 되잖아요. 탈모 샴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숱이 줄었다고 느끼면 대부분 가장 먼저 탈모 샴푸를 찾아요. 물론 좋죠. 샴푸는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샴푸는 보조적인 관리일 수 있어도 진행 중인 탈모를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샴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안 하면 좋아요. 근데 탈모 샴푸를 쓰고 또 머리가 많이 풍성해졌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샴푸 선택하는 것도 미용실 원장님들하고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보다 먼저 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과 진료를 필요한 경우는 해라. 그래서 아직 심한 것 아닌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탈모는 대체적으로 초기에 확인하고 관리할수록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이빨도 그러잖아요. 막 썩었을 때 치료를 해야지 방치해놓으면 이빨을 나중에는 너무 많이 썩어서 뽑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초기에 잡는 게 좋다.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피 상태, 모발 굵기, 탈모 패턴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건강 상태까지 함께 살펴보며 원인을 더 정확히 찾기도 하죠.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탈모처럼 보여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원인이 다른데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시간만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생활 습관이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들잖아요. 머리카락은 몸 상태를 꽤 솔직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평소보다 피로가 심하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오래 받고 있다면 모발도 영향을 받아요. 기본적인 생활 관리도 꼭 필요한데요. 잠을 푹 자야 돼요. 잠이 부족하면 간이 회복하는 시간, 특히 10시에서 2시에 간이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꼭 자야 돼요. 12시를 넘긴다든가 새벽 3시에 잔다든가 이러면 머리 엄청 많이 빠지거든요. 잠이 부족하면 몸 전체 회복력이 떨어지고 두피와 모발 상태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해요. 갑자기 우리가 식사량을 크게 줄이거나 단백질 다이어트 한다 해서 고기만 먹거나 또 채소만 먹거나 이러면 굉장히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엄청 힘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자.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강력한 변수인데요. 몸이 지치면 가장 먼저 티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카락이 엄청 빠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머리를 감았다. 엄청 빠져요. 두피 자극을 줄이기. 너무 뜨거운 바람, 잦은 시술, 파마를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파마하는 사람,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파마하는 것도. 한 2달에 한 번이 좋은 것 같고요. 염색을 흰머리가 나니까 또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연 염색을 추천합니다. 저는 헤나로 염색을 주로 하는데요. 헤나가 좋은 게 이제가 과산화수소가 들어가거든요. 좀 자극적이에요.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바르다 보면 따가워요. 일제가 이제가 섞어지거든요. 일제는 염색약, 이제는 과산화수소 하얀 거, 하얀 돼지간 거, 그걸 이렇게 일제 이제 섞는데 헤나는 좋은 게 뭐냐면 일제는 가루약, 가루 헤나를 섞고 이제는 물을 섞어요. 그래서 가산화수소보다는 물이 더 자극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두피가 편안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헤나를 추천합니다. 결국 탈모 관리란 어떤 특별한 제품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고 확인하고 생활을 다듬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런 경우라면 더 빨리 확인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빠질 때, 정수리 비침이 눈에 띄게 심해졌을 때, 가르마가 점점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들 때, 또 앞머리 선이 뒤로 밀리는 것을 팍팍 느낄 때, 또 두피 가려움, 붉어짐, 각질 통증이 있을 때, 동그랗게 비는 부위가 생겼을 때, 그런 거는 원형 탈모잖아요. 이런 신호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변화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40대에 머리숱이 얇아졌다고 느끼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숱 변화는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혹시 요즘 거울 앞에서 예전과 다른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사진으로 기록해보고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피부과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탈모는 늦게 아는 것보다 빨리 확인하는 쪽이 훨씬 낫죠. 그래서 특히 우리 40대 가르마가 넓어졌다든가 앞머리가 뒤로 밀린다든가 이렇다면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감사합니다.